안녕하십니까. 우리 드풀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드디어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슈퍼맨과 함께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지난 9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청소년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한 우리 들풀 방송,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많은 소식도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2021년 항상 한 해를 보내면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여러분들 아쉬움 남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 청소년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 청소년과 함께 2021년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 이 또한 큰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2년은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원입니다. 이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는 뭐 제2의 구성이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고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들의 성격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와, 이건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청소년 쪽하고 부모님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 챕터들은요,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 제가 초기 청소년들, 중기 청소년들 제가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100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들로만 담았습니다. 부모 편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김경원 선생님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쪽 편이 너무 리얼하고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꼭 봐야 될 내용들 아주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와, 성교육 부모님 편 어떻게 정리됐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제 인천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네. 어머니, 아버지 성장할 때가 행복하세요? 아니면 요즘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학창 시절 보낼 때가 행복하냐, 아니면 지금 자녀들이 학창 시기를 보내는 게 행복해 보이냐, 그 질문이거든요. 옛날이 아무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네, 10분이면 10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네. 지금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지? 이제 이걸 지수로 먼저 좀 찾으니까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쓴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나타내는 것은 자본이 사람을 이긴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조물주다 이런 표현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자본을 가진 사람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수로 하나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 인권 조례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섹스 공화국.
아, 2006년. 2006년도. 이제 야. 그 왜 무슨 뜻이었냐면 한국에서 성은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사회다. 이런 것이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킨제이 보고서가 1948년, 1953년에 이렇게 써졌는데 미국 사람들의 성생활을 다룬 그런 조사 보고서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공식적인 채널로 그런 조사가 없었어요.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이제 시작을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성생활이 아니고 포인트가 성매매였습니다. 성매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떠한 성매매 환경에서 살고 있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네. 그 미아리 뭐 네네. 용산 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있었다 가보진 않았지만 있었다는 걸 알 수 보면 그렇겠네요. 너무 놀라운 조사 결과였는데요. 19세 이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성인 남성 100명이다. 네. 그러면 그 성매매 경험자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많을까? 한 20%? 예. 40%가 넘었습니다. 아,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에 4, 5명이. 예, 4, 5명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군에 강의 가서 이런 용사들 만나서 연애 결혼에 대한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그 질문했을 때 첫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열띤 반응을 보이다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한 상태에서 술 취하지 않고 네. 맨정신에 동의하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이런 성관계를 가져본 사람 그러면 100명 중에서 90명이 손을 들었다가 나중에는 한두 명 남습니다. 정말. 그럼 이 친구들이 군대 오기 전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성경험을 했느냐 성매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치부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한데 네네. 일단 빨리 이걸로 갑시다. 네네. 이거 뭐 더 들면 이거 정말 이게 아유. 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실제적인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싶었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잘하는 성교육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뽑으면 저는 대화였습니다. 대화. 예. 성교육을 뭘 가르쳐야 돼요?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하고 대화. 그 대화에 어떤 루틴이 잡힌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직접적인 질문이 가능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는 거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모르면은 우리 모르는데 함께 알아볼까? 그렇지, 솔직하게. 예.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성교육이 왜 필요하고 실제 아이들이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거든요. 그 질문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한 질문들을 책에 전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우리 아이도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 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지식은 오세비 교수님이 다른 이제 청소년 편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전부 부모 편에 보면 챕터가 24개 챕터로 나눠져 있고 제목들을 보면 섹스 공학고 바나나와 콘돔 가장 쉬운 성교 이렇게 지금 뭔가 조금 실질적인 내용들로 담아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담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현실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성문화 리뷰를 담았는데요. 2019년도에 조사된 청소년들의 성생활 행태입니다. 근데 이 조사가 좀 제가 의미가 있던 게 뭐냐면 지금 여성가족부나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화 리뷰 2019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조사를 청소년이 했어요. 성인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의 그 내용이 여기 네, 여기 담겼습니다. 이야. 네네.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혹시 1,7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면 성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경험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이 질문했을 때 몇 프로가 성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퀴즈. 네. 요거 책 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 중요해요. 밑줄 짝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내주세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성 경험에 대한 자기 경험 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청소년들이 성 경험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네. 요건 끝날 때 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네. 남겨주시고 답은 끝날 때 할 테니까 끝나기 전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보시고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맞히신 분께 책을 저자들이 사인하신 책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서. 예. 그 성문화 리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상황에 똑같이 봉착하지는 않죠. 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성문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이 성교육은 사실은 존중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하고 네네. 존중해야. 어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고 저도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달 전에 인천에서 디지털 성범죄범이 잡혔어요. 25세 남성이에요. 근데 피해자를 남성에게 피해당한 피해자를 조사를 했는데 250명. 그렇지. 다 청소년.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남성들. 자, 어떻게 남성이 범죄자인데 피해자가 남성일까?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디지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 범죄자가 전부 여성으로 다 대시한 거예요. 그 대상자의 연령에 맞게끔. 그래서 그 게임할 때 만났어. 그 다음날 또 만나. 세네 번 만나.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선물 보내줄게. 거기서 인적사항 캐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채팅을 통해서 은밀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 사진이 아니죠. 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피해자의 것도 요구하고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얼굴이 드러나고 디테일한 것이 이제 공유되면 이제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뭔가. 네,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꼭 여자들만 피해자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들, 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빨리 말하고 경찰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비참한 진짜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가기 전에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들에게 알리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다.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사태가 더 악화되고. 맞아요. 그게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경험상 처음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의 범위가 있고 대화자가 있으면 해결할 노력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면 점점 감추게 되죠. 이 책에 나왔던 아까 그 사례 말씀하시다가 이제 못 하셨는데 그 실제 있었던 사례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재밌는 건 그거죠.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아이는 남아 있었어요. 아니 아이도 같이. 아이도 같이 가족이 다 여행을 간 거예요. 아파트인데 앞집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집 여행 갔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빈집에. 네. 친구들 사이에 그 집 번호가 공유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섹스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 1위가 집입니다. 빈집. 네네. 청소년들이 뭐 모텔을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죠. 뭐 룸카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사장. 지금도 많습니다. 계단. 지금도 뭐 공원, 놀이터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부모가 저한테 그 친구들 집단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성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일정보다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온 거예요. 아, 평상시보다 일찍 일찍 온 거예요. 네. 근데 느낌이 좀 쎄해. 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제 보통 아파트 문을 누르면 삐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근데 후두둑?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없어. 네, 네. 분명히 아들 신발이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신발이 있는데. 있는데 근데 이제 아들 방에서 아. 격렬한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상황에서 충격이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나왔어요. 인기척을 좀 헛기침을 하고 헛기침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밖에 가서 어머니가 하늘 보고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성교육 상담을 받았던 되게 분이에요. 지혜롭게 네. 대처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혜롭게 하신 거죠. 아주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침인데 이렇게 뭐 여태 화내.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갔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보다 잠이 들은 거죠. 핸드폰, 예, 그 핸드폰이 뭘 보고 있나 이게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눌러 보니까 쓰리썸.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제 세 명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저 주무실 땐 꼭 핸드폰 끄세요. 예, 네. 이제 그걸 보고 잠이 든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조용히 나와서 그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면 본인이 그 불법 음란물을 봤을 때 그 느낌을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내 걸 본 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생각이었어. 자연스럽게 또 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니까 봤니 안 봤니가 아니라 그렇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해서 그 음란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이제 파악을 했죠. 가짜다, 진짜 아니다. 호기심을 자극한 거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들들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 사나? 어떨 때는 또 그렇게 걱정도 되지만 사실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다.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그 여기 책에 보니까 소개를 이제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이야기 네네. 담아주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거 네네. 한번 좀.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게 호기심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아까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청소년기의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남성 호르몬. 제가 이제 강의 가면 물어요. 자,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 중고생들 하면 자, 선생님이 100이 나와. 남성 호르몬이. 너희는 몇이 나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 선생님이 100이면 뭐 저는 뭐 300이요? 아이들이 2000이 나오거든요. 2000? 예, 20배. 보통 성인 남성의 20배가 나와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체할 수가 없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다만 친구들이 성교육은 에티켓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교과서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알고 이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경계를 배워라. 그 에티켓을 배워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어른들은 몰라요. 네. 이거 내용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아까 질문을 하셨다 그랬나요? 어른들은 몰라요 부분에서. 아이들은 관심이 그거죠. 그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결국은 이제 성행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언제 섹스해도 되나요? 초중고 공통 과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섹스해도 여기 되나요? 보면 성에 대한 호기심에 초등학생이 질문한 내용들을 봤어요, 저도. 네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게 지금 애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네. 초등학생이. 예. 지금 섹스해도 되나요? 생리도 안 하는데 키가 많이 크지 않아요? 뭐 사춘기는 왜 오나요? 이건 좀 그래도 평이하고 아기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질문이 거의 한 2, 30가지 있네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하는 질문, 아까 질문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부모들이 실제로 받았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청소년 편에 담겨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이게 답이 역시 그 책에 답이 다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이게 단순히 문제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문제 있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책은 아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건 누구나가 청소년을 키우시는 이제 아까 5세부터라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기현 선생님 하나만 더 좀 질문하고 싶은데 외국은 그러니까 성교육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굳이 필요하냐? 그렇죠.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첫 성경험 나이가 이제 15세 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을 한 30년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 연령이 3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성교육. 예.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디테일한 거죠.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고 넓은 범위의 성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질문, 그러니까 부모님, 야 크면 알아. 야, 때 되면 알게 돼. 제일 안 좋은 조금만 뭐 벌써부터 그거 까져가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는, 아빠가 아는 경험을 얘기해주고 정말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에 57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유료기관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권역별에 있는 성문화센터에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뭐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아이고 너무 오늘 해결책까지 다 문제와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교육 이야기 1편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해주실 말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정말 이것만은 이제 두 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마무리 듣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세비 교수님부터 한번. 제가 사실 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말로 다 이게 사는 사람들이. 네. 네, 네. 요즘에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경찰서에서 의뢰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의뢰냐면은 이제 가출 청소년, 그렇죠. 가정 내에서 가정 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학교 문제, 기타 문제로 인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제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는 루트가 이게 몸을 파는. 근데 이제 여자 청소년들은 그걸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남자 가출 청소년들이랑 함께 이루어서 성인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모텔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짜는 거죠. 어느 모텔에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출동해서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지 알았냐?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협박하면 이제 성인 남성들은 경찰에 가기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숨기고 아이들은 그 돈 지갑에 있는 돈 뺏어서 달아나고 이런 일들이 경찰서에서 너무 많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들이랑 절대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이 혼란의 상태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특히 이런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서 음지에 있는 청소년들 제대로 된 성교육을 꼭 아이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다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언스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책들을 사주셔서 제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들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도움 주실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나눔의 어떤 손길을 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성교육이 분명히 될 거라고 사실은 확신하고요. 저희 책이 좀 많이 좀 알려져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기여했다 이러면 정말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청소년 지도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청소년을 생각하고 네. 청소년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얘기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김기현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기생충인가요? 봉준호 감독의 네. 영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참 의미 깊게 봤는데
성에 대한 논문을 쓰고 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신미안에 대해서 제가 탐복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 가운데 배드신입니다. 그 기생충의 배드신이 나오는데 삽입 섹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질삽입 섹스가 안 나오고 클리토리스 섹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섹스하면은 질삽입 섹스에 굉장히 몰입이 돼 있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삽입 섹스에 섹스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런 통념이 깨질 수 있게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부모님들이 보셔도 충분히 부부 성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담아 있는 성교육책 알리알리 알라성. 한 가지만 제가 좀 약간 우려가 예.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우선 부모님들이 일단 사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걸 보고 이런 내용까지 우리 아이한테 과연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다. 예, 아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교과서 안에 성교육 지침서 안에 클리토리스랑 오르가즘을 빼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빼고 성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중적인 잣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MBC에서 교육용으로 교육용이라기보다는 MBC에서 이 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M본부에서 M본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담았고요. QR로 담았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김경원 선생님이 퀴즈 내신 거 답 얘기해 주시게 됐고요. 우리 오세비 교수님은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리실 건가요? 책을? 저기 댓글을 저희 이제 보시고 댓글을 되게 좀 정성스럽게. 정성껏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담아주신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책은 여기 제일 앞표지에 보면 제가 정말 성교육하는데 좋은 영향을 받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구성애 선생님께서 앞에다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네, 청소년을 만나는 성인이라면 누구든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사춘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하는 성교육 지침서이지만 오히려 성인에게 더욱 강추하고 싶다. 구성의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선생님 하면 네. 우리나라 성교육의 효시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시죠. 사실. 이렇게 또 추천까지 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성 선생님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댓글을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담아주신 분께 제가 책을 드리고요. 다루기 어렵고 또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이야기하고 또 솔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보면 배려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 부모님들 잊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에 몇 가지 쓰셨어요. 우리 오세비 교수님은 제대로 된 성교육 관련 성교육 관련해서 청소년뿐이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 책에 써주셨고요. 우리 김경원 선생님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살펴보고 그들의 호기심과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알리알리 알라성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소년과 함께 우리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풀방송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 들풀방송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들풀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들풀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저는 고향 같은 장소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처음을 연결해주는 곳이라서 영그라운드 굉장히 좋습니다. 22년은 우리 이민년이라고 하죠. 예, 검은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우리 22년은 호랑이의 큰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풀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새해부터 뭔가 희망을 가지고 또 뭔가 도전을 해서 해낼 수 있다는 건 자신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계는 2022년은 우리가 2021년은 메타버스로 마무리했다면 이제 22년은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계에 같이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미 기관장들이 60명 이상 모여서 저희가 학습방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계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민년 우리 2022년 더욱더 희망차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들풀방송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들풀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우리 들풀방송 이제 21년 신축년의 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많은 분들에게 청소년 지도사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계 소식을 알리는 들풀방송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슈.